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6월 달입니다. 도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6월 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육해살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은 시기라 가지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나타내기는 좀 힘든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윗사람한테 기대해 가지고 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윗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그 육해설 운에서는 그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에 관련된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같은 이런 활인업에 종사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끌어다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들으는 그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힘을 빌려서 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기르거나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운세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육해살 운에서는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시기라 가지고 자기 주장보다는 겸손을 미덕으로 자신을 좀 낮추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겠고, 들어는 그 화재나 수재, 풍재 같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기도 쉽고, 또 관제수나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만성질환에 시달리거나 잔병치레로 인해 가지고 혼자 격리되거나 위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운이 이 육해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별다른 충인합은 없습니다. 본인의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6월달 한 달 동안의 도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1세 61세 되시는 분들 계묘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의 합이 오고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기운일 수 있겠고, 또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이나 이성간에는 서로 간에 호감도 가고 끌림도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그런 기분을 좀 느끼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아니면 유학이나 무역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생활과 좀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샤이닝과 같은 그런 기분도 느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현 상황에 대한 해결점을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혀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와의 인연도 좀 약한 시기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태지에서 절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네요. 다음 달에는 묘지로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지만은 아직은 상승의 그 강도가 좀 약하니까 조금은 긴장을 해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세, 13세 되시는 분들 시면년에 태어나셨고 백색토기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병지에 속합니다.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결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쏘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겠고, 뜻밖의 행운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기운이 이 천을귀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병지에 속합니다.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좀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
개개인의 건강에도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또 일의 중단이나 불의 사고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거나 그런 일에 좀 몰두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걱정거리도 좀 생길 수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건강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지에서 병지로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네요. 다음 달에는 쇠지로 올라가니까 좋은 기운으로 이어지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세, 85세 되시는 분들 김연년에 태어나셨고 황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근록지에 속하네요.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부와 명예를 축축해 나가는 안정적이고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성공과 출세에 따른 운이라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쉽겠고, 또 다른 사람들이란 아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과 갈등하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봐도 좋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왕지에서 근록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네요. 다음 달에는 관대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기운이지만은 좋은 기운의 연속으로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세, 97세 되시는 분들 정면년에 태어나셨고 적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역시 근록지죠.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운세름은 역시 똑같죠, 그죠? 자, 왕지에서 근록으로 이렇게 내려온 기운이니까 다음 달에는 관대로 이렇게 내려가겠지만은 역시 좋은 그런 기운의 연속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세, 109세 되시는 분들 을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 취업을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집안일이나 직장일 모두 허전되고, 또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도 많고 조상이 음덕이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지만은 막 태어난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통솔력이나 독립심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약간 힘에 부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이 잘 풀려나가니까 의식주에 대한 걱정도 별로 없고, 또 집안에 발전적인 그런 일도 많은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상당히 자랑스러운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목욕에서 장생지로 내려오는 기운이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는 이렇게 양지로 내려가니까 이번 달은 상당히 좋은 기운이지만은 차츰 안 좋은 기운으로 접어드니까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6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좋은 날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1일, 3일, 그죠? 6일, 9일, 10일, 13일, 15일, 18일, 21일, 22일, 25일, 27일, 30일. 상당히 많은 날이 좋은 날로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 망신살의 그 방합이나 반한살의 방합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끌어야되거나 성진성것 같은 좋은 기운이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6일날 화개살의 삼합이네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뭐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또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자,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천살의 육합 같은 경우에는 이승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뭐 상당히 어려운 자, 그런 과정을 좀 성취시키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지살의 사막 같은 경우에는 뭐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뭐 이사를 하거나 나들이 여행 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안 좋은 날 살펴보기랍니다. 자, 4일, 7일, 8일 그죠? 11일, 16일, 19일, 20일, 23일, 28일 이 정도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역마살의 자연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 아니면 여행 나들이 간에 뭐 건강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 급살의 원진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부간이나 연인간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들 간의 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손재수가 발생하기 쉬운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살의 총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고수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연살의 자연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 소개팅 간에 건강 문제나 손재수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3년 6월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그 6월달 월운세와 그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